다음 문장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랄게요. 내가 부족해 보일까봐 연인 앞에서 항상 준비된 모습만 보여준다. 연인이 실수하면 실망이 크게 치솟는다. 내 마음을 털어놓는 게 어색하고 대신 더 잘해주려고만 한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완벽주의와 애착 유형이 엮여져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불안형과 회피형이 어떻게 완벽주의를 만들고 이 완벽주의가 연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변화를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같이 얘기 나눠볼게요. 내가 완벽주의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 그 완벽주의라는 말을 좋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완벽주의가 있어라는 얘기를 많이 사용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연구 논문들에서는 완벽주의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의 본질상 완벽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이고 불완전함이 있는 존재이고, 그것이 저는 인간의 한계이지만 더 아름답게 만드는 특성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완벽했으면 불멸했겠죠. 하지만 저희에게는 죽음이라는 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인생을 제대로 의미 있게 살 수가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완벽주의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의 정의를 얘기를 해보면, 완벽주의는 완벽해야 존중, 수용받는다, 인정받는다 라는 조건적 자기 수용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 나는 나를 수용할 수 있어. 그리고 수용받을 거야 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이 연구 논문들을 읽어보면 완벽주의를 좀 세분화해서 얘기하기도 해요. 어떤 학자들은 완벽주의를 기준지향형 완벽주의와 평가 염려형 완벽주의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기준지향형은 높은 기준 자체를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의미하고, 평가 염려형은 실수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외부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려는 유형입니다. 따라서 삶이나 연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쪽은 평가 염려형이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완벽해야 돼 라는 어떤 신념을 가진 채로 태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태도나 신념은 어떻게 형성이 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경험들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대부분은 내가 어떻게 사랑을 받았느냐, 어떠한 방식으로 인정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완벽주의적인 신념이 서서히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주의는 뭔가 타고난 부분도 있겠지만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주의를 이해할 때는 유년기의 경험, 즉 애착 경험, 내가 애착 대상, 우리 부모, 조부모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과 사랑을 받았는가,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그러면 애착 유형이 완벽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큰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애착 유형에는 안정형이 있고 불안정형이 있죠. 불안정형에는 불안형, 회피형, 혼란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형 같은 경우는 있는 그대로 수용받는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조건 없이. 부모님이 얘가 공부를 잘하길 바랬는데 기대에 좀 못 미쳤어요. 그럼 실망할 수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새끼,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모습도 있고 원하지 않는 모습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내가 이렇게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주의적인 태도가 아니게 되죠. 오히려 불완전하지만 나는 나를 사랑해, 그래도 나는 충분해 라는 그 느낌들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이 불안정 애착 유형 같은 경우는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 라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완벽해야 되는구나 라고 완벽주의적인 태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불안정 애착 유형들은 완벽주의적 태도를 가지기 쉬운데 그 갖게 되는 이유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걸 좀 세분화해서 또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불안형 같은 경우는 자기 부정, 타인 긍정이에요. 나는 혼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리고 저 사람이 사랑을 줄지 말지가 너무 걱정돼.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좀 별로야. 그리고 타인은 이상화를 해요. 그러면 내가 좋은 모습만 보여야지 수용되겠구나.
그래야지 내가 받아들여지겠구나. 그런 마음 때문에 완벽주의가 생기게 돼요. 왜냐면 완벽하지 않은 모습에 그 사람이 나를 받아줄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회피형은 반대로 자기 긍정, 타인 무정이에요. 의식적인 신념은 그렇습니다. 무의식적으로는 회피형도 자기를 긍정하진 않는데 일단은 자기를 긍정해요. 왜냐? 회피형은 이제 양육 환경에서 거절을 당한다거나 방임당한다거나 아니면 너무나 지나친 통제, 침범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타인과 함께하는 거는 너무나 상처받는 일이야. 기대하면 실망해. 너무나 큰 상처입니다. 왜냐면 내가 다가갈 때마다 부모가 나에게 멀어지니까 그게 아이에게는 얼마나 상처예요. 부모가 내 세상인데 아예 포기를 해버린 거거든요. 필요 없어.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누군가와 연대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오롯이 혼자 살아가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랑 이렇게 의지도 하고 연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기에는 회피형한테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완벽해야 돼. 그래야지 기댈 필요 자체가 없어지니까. 이런 흐름으로 완벽주의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완벽주의가 연애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애착이 완벽주의에 영향을 준다. 근데 이 완벽주의는 연애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주는가 이 얘기를 하려는 거거든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완벽해야지만 수용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으면 자기 개방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와 깊어지고 진해지려면 자기 개방이 필수예요. 이 자기 개방 없이는 누군가와 깊어질 수가 없어요. 연인 말고 뭐 사회적 관계라든지 이럴 때는 어느 정도 가면을 쓰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줄 수도 있죠. 그런데 연인 관계는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진실된 어떤 체험을 통해서 나도 성장하고 사랑의 경험을 하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인데 거기서 내가 완벽해야지만 이 사람이 나를 받아줄 거야. 좋은 모습만 선별적으로 노출하다 보면은 피상적인 관계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돌아보면 내가 걔를 진짜 알았나? 걔는 나를 진짜 알았나?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사랑이었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연애를 한다라는 게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에너지를 투입하는 사실 경험이잖아요. 근데 그 경험을 지출되지 않게 쓰는 거는 좀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 완벽주의적인 태도로 인해서. 두 번째로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은 연인에게도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다라는 거예요. 상대에게도 완벽을 요구한다. 나에게 굉장히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 타인에게도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내가 나를 항상 판단평가하고 있는데 상대에겐 관대하기가 어렵잖아요. 상대도 그런 예리한 눈으로 볼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갈등들이 커지게 되는. 그래서 사실 관계를 잘하려면 내가 나를 건강하게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에게도 되게 관대해질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그래서 사실 내가 풀리면 많은 관계의 어려움들이 해결이 됩니다. 부정적 영향이 크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까요? 변화 전략. 그래서 일단은 저는 항상 변화를 바라볼 때 두 가지 루트로 생각을 하거든요. 한 가지는 체험을 통한 변화예요. 두 번째는 내 생각, 감정, 태도들을 변화시켜서 행동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을 조금 더 저는 강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도 이미 알기 때문이죠.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나 왜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보자.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정말. 이런 심리학자들은 이런 걸 엄청 많이 연구를 하게 되잖아요. 체험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전과 해보지 않았던 어떤 체험을 하면 인지가 唰 바뀐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내가 유년기 때는 되게 조건적인 수용을 받았어요. 이렇게 말을 잘 들었을 때만 수용받았고 사랑받았고 그런 환경이었는데 정말 나를 품어주는 어떤 연인과의 경험을 통해서 아, 내가 그 자체로도 수용받을 수 있구나. 나 충분히 괜찮네. 이런 체험을 하면 항상 반복되던 완벽주의적인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체험을 통한 뜨거운 인지의 변화라고 하는 거죠. 이성적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해 이건 차가운 방식이거든요.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그런데
이런 강렬한 체험이 있으면 그렇구나 하면서 나의 생각의 구조가 바뀐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겠죠. 상담을 통해서 평가 판단 없이 여기서 상담사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 공간 되게 안전하구나. 받아들여지는구나. 그런 체험을 하려고 상담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로 그냥 해결 방법만 1, 2, 3, 4 제시한다면 진짜 AI가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내가 믿을 수 있는 대상, 안전한 대상,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대상, 뭐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고 뭐 소울메이트인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연인 될 수도 있고 내가 상담을 받고 있다면 상담사가 될 수 있겠죠. 그 사람들한테 자기 개방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나의 불완전한 모습을 드러내면 내가 버림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냥 그런 것들이 오히려 되게 괜찮게 만드는 데 영향을 주기도 하거든요. 내가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더 많이 공감을 해주고 이해해주는구나.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완벽주의적인 태도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내 생각, 감정, 태도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것도 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항상 병행하는 게 베스트다. 내가 체험을 하더라도 내가 너무 꼬여 있으면요. 내 마음이 그리고 내 마음 근육이 단단하지가 않으면 상대의 그런 것도 되게 꼬아서 해석해요. 이게 무슨 도야? 나 이용하려는 거 아니야? 에이, 그냥 하는 말이겠지.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의 구조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들도 같이 필수적으로 병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서 자기 연민을 증가시키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자기 연민이라는 게 내가 굉장히 고통스럽거나 내가 불완전하게 느껴지는, 내가 실패했다고 느껴지는 어떤 경험을 했을 때 되게 따뜻하고 이해적인 태도로 반응하는 방식을 의미하거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지, 너가 정말 잘하고 싶었구나, 뭐 이런 연민적인 마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민적인 태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팁을 좀 드려볼게요. 자, 자기 연민을 높이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마음챙김 훈련을 추천드립니다. 마음챙김 훈련은 뭐냐면 나에게 드는 어떤 생각들, 감정들 이런 거를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거든요. 저는 이런 사건 때문에 너무 불행해요 라고 하지만 물론 그 사건 때문에 내가 불행할 확률도 있죠. 근데 그걸 넘어서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불행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진짜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이냐? 나 진짜 구제불능이다. 진짜 한심하다. 나란 인간. 이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비난하고 판단하는 태도인데 그런 생각을 할 때 브레이크를 걸어서 내가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네. 난 참 한심한 애야랑 그런 마음이 드는구나는 거리감이 달라요. 첫 번째는 내가 그 생각과 하나가 된 것이고 두 번째는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감정들이랑 거리가 돼서 바라볼 수가 있고 그게 나 자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냥 지금 내가 그 생각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첫 번째 마음챙김, 두 번째는 자기 친절 훈련입니다. 나에게 그 안전한 대상을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연인이라면 나에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했을까? 내 소울메이트 친구라면 나에게 뭐라고 말해줬을까? 나의 상담 선생님이라면 뭐라고 말해주셨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 말을 나에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 내 친구에게 일어났다면 나는 걔한테 뭐라고 조언을 해주고 뭐라고 공감해줄까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다른 말이 튀어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을 나한테는 못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말을 나에게 해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같이 해보았고요. 내가 뭔가 애착 유형 때문에 계속 사랑에 실패하는 것 같고 사랑이 너무 어렵고 고민스럽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